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원내대표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다음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요? 저희가 두 정치학자의 전국 분석과 전망을 듣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두 분은 지금 이 작금의 이 국면을,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상 이 종언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요. 예. 지금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 매듭이 지금 얽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은 대통령과 유승민 대표의 관계, 또 나아가서 야당과의 관계, 예. 또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이렇게 서로 이게 중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은 결국 쉽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예, 복합적인 문제가 이제 얽혀 있습니다. 이제 입법부 대 행정부의 대립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여권 내에 이제 권력 투쟁이 돼버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대표가 버티기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까지 일단 버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따라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예. 여권 내 권력 지형의 개편과 관련해서 중요한 계기가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주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들 얘기하시던가요?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우선 대통령의 분노, 그동안 상당히 축적돼 왔던 그런 노여움이 표출된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거부권에 대한 것이었는데, 거부권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측면, 여당과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진, 특히 유승민 대표에 대한 그런 개인적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돼서 예.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비토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하고, 이 여당과의 관계는 사실상 비서실장이라든지 정무수석 또는 정무특보 이런 쪽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옳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래서 끝까지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시청자들께서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좀 시간이 문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유승민 대표의 사퇴나 퇴진을 위한 명분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통해서 원내대표 보고 사퇴하라 말하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신임을 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의총을 재소집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따라서 서로 모양새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상황으로 네. 정리를 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지 않겠나.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유승민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이 사실 같은 유형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앞서 그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미숙함이 사실 이런 일을 좀 키우는 것이 아닌가. 사실 누가 누굴 잘했다 잘못했다 할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빠지지 않는 모양새가 뭘까? 어떤 게 그래도 좀 모양새 있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어떤 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적절한 것은 서로 이제 체면을 세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칼을 뽑아 들은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칼을 뽑았는데 이것을 다시 넣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도 명분이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승민 대표밖에 없는데, 유승민 대표의 성격상 적절한 명분이 주어져야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여권의 공멸을 막는 것이고 정권의 성공을 위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통분모 최소한이라도 찾아내는 데서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일단 재신임을 다시 한번 해준 뒤에 재신임 받으면은 물러나는 방안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이거
개정안 제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물러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관측도 있고요. 교수님은 어떤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가능한 것이 첫 번째 아마 가장 바람직한 거는 뭐냐면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관계되는 사람들, 추산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 당 대표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서 청와대에서 한번 좀 해보는 게 어떤가. 불러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서로가 그래서 이런 정국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나름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사실은 그 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연계 법안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마음에 안 든 건데 그것이 뭐 의도적이든 제가 보기에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 양보가 필요한 것이죠. 예. 양보 안 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은 국회에서 통과되겠습니까? 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좀 이걸 서로 맞대고 내놓고 얘기해서 앞으로 한번 심기일전해서 완전 전화위복식으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사실은 그렇게 화해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네네. 현실성이 이게 없습니다. 현실성이 좀 적고요. 근데 그다음에 차선책이 이제 우리 박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사퇴를 그냥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이건 백기투항하라는 얘기거든요. 유승민 대표 자신으로서는 억울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정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적당한 명분을 주어서 전국 타개를 위해 자기는 뭐 사실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는데 물론 대통령 신기를 건드린 것은 크게 잘못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런 명분을 주어서 자진 사퇴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의총에서 재결의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 신임을 얻을 수는 있으되 그렇게 되면 전국이 더욱더 경색 국면으로 갈 것 같고요. 의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진 사퇴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성은 뭐 낮지만 저희는 일본 안으로 한번 촉구를 해볼까요? 저희끼리 중지를 모아서요. 정말 정치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절충을 해서 정말 신나는 전국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려워지면 이건 뭐 나갈 길이 막막합니다. 아마 국민들의 다수의 바람은 그렇게 세 분이 좀 모여서 그렇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건 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그 자세로 또 어제 의원들한테 했다는 얘기로 봐서는 끝까지 안 물러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당청 간에 사실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양수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 과정에서 핵심적인 이 조정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 대통령이셨던 건데 뭐 과거에도 계속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수석 비서관조차도 만나기 어렵다. 6월 25일 폭격이니 뭐 26일 폭격이니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김무성 당대표가 대통령과 통화를 원했지만 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던 것을 보면 참 만나기 어려운 존재가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너무 자주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여권에서 나름 포스트를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는 수시로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6.25 발언 직전까지도 유승민 대표는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꿀밤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전혀 엉뚱한 쪽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사실 대통령에 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1번 안이 가장 원칙적이고 바람직하고 그리고 아마 그런 자리가 있게 된다면 여태까지 있었던 불협화음은 아마 일거에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대통령이 제일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하는 것일 텐데 제가 대통령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본다면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해왔었던 법안들이 통과가 계속되지 않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이 원내대표와 잘 갈 수 있는 것인가, 모여서 한번 잘 얘기하고 풀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뭐 근본적인 의문도 아마 가졌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이 이 폭발이 된 분출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면에서 또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혀 없진 않죠. 예. 하지만은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몰라줬다라든가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최종적인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미스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양 교수님 안이 가장 최선이긴 한데 네.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네, 많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지금 그 대구 동을이죠. 이승민 원내대표 지역구가요. 거기에는 현수막들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그 주민들의 총의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현수막들이 붙었다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동구 주민일동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 주체가 은혜를 모르는 유승민 즉각 사퇴하라 이런 현수막이 붙었다고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이번에 그냥 물러나면 그럼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텐데요. 공천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교수님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저런 부분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일단 저 정도는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전체적인 국민의 열렬한 지지도 있었고 또 추종하는 정치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한다기보다도 추대됐다라는 이제 그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맨데이트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대통령을 괴롭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유승민 대표는 일부 충성적인 대구 주민들한테는 뭐 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런 것이 어느 정도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크게 봐서는요. 유승민 대표의 그런 자세가 다소 불충한 점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소신의 정치, 네. 대통령께서는 철학과 자기 정치 논리 그거 입각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정치인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면 괜찮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철학이 없는 정치인들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유승민 대표는 나름대로는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보다 더 큰 차원 우리가 다원주의적 그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에서 네. 같은 당이라고 해서 항상 그 일관된 똑같은 논리만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사회의 그런 요구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인들이 표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유승민 대표도 사실상 이제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순한 지역구가 아니라 어디에 출마해도 아마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 일방향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절충을 하고 사태를 봉합하는 차원에서 행보를 한다면 충분히 공천을 받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 출마한다면 무소속으로 가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이번에 기회였다. 네. 그래서 지금 TK라고 저희가 표현했습니다만 대구 경북의 대통령 지지층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여권 지지층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쪽에 더 심정적으로 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그래도 옳다고 보는 쪽이 더 많은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 파동 직후의 조사를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V 곡선을 그리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TK 지역,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박근혜 대통령만큼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가장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치인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 대통령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도 조금 움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유승민
정치인으로서의 개인 유승민이 어떤 분기점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아마 정치를 이번 일로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걸 관리해내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난 4월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어떤 보수의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줬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어떻게 담지해낼 수 있는 사람의 하나로 부각될 수도 있는 교묘한 줄타기의 정치적인 모습. 그런 면에서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당 특히 이제 유승민 대표 정치적 미숙함이 이번 일을 키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정치인 유승민이 좀 더 성장하려면 이런 정치적 미숙함에서 좀 더 탈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까칠하다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까칠하고 뭐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느냐 뭐라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아무래도 미쳤을 것이다. 양자 관계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상황에 그렇게 보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TK 뭐 대구 경북 특히 대구 지역을 놓고 보면 차기에 그러면 누구냐 대표 선수가 그 경쟁이 사실은 물밑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고 최경환 현재 부총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에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이게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돌아오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저는 뭐 이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뭐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나. 그러나 친박계를 응집시키고 나름대로 청와대와 그 당 간에 그 소통을 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대통령의 마음을 가까이서 잘 아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분명히 지금 대체적으로 여당 내에 보면은 그 동안에 그 친박계가 없다. 친박 비박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여당 내의 이제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이번 사태로 봐서 분명히 친박과 비박은 있다라는 게 확실히 됐고요. 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친박계가 상당히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경환 장관이 들어간다면 나름대로 한 사람 더 비중 있는 사람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되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최경환 장관이 이제 의원으로서 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소통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정부 내에서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그 제의하겠다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은 독자 행보를 그동안 많이 했고 대부분이 상당히 주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됐고 그래서 주가는 정치인으로서의 주가는 꽤 올랐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금 그 꾸는 꿈이 뭐냐, 최종 목표가 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기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요? 일부 뭐 조국 교수가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다른 분인가요? 하여튼 비슷한 류의 언급이 야권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나름 그 국회의장의 역할이 제한된 우리나라 실정에서 아주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이걸 좀 그 모양새 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인정이 되고요. 이번에 제2의 붙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제2 요구에 맞서서 맞게 국회가 재의결을 하는 또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는 제2에 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전에 제2에 안 붙일 수도 있었던 즉 여야 간의 합의 가 전제가 되면은 다른 처리도 가능했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 정치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여권 내 여러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되고 이 과정에서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 평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 야권에서 나오는 부분은 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진 것이다라고 예. 해석할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찾아보니까 조국 교수가 그 말한 게 맞네요. 여권의 대선 후보 다크호스다. 정의화 의장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1948년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양 교수님의 정의화 의장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